지난달 초에 일본 거래소에서 네. 왜 일본의 주식들은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저 PBR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PBR이 미국은 뭐 4배가 넘어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뭐 양시장이 니케이는 한 1.7배, 토픽스는 한 1.4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한 40%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청산가치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가 있는지를 소명을 하라고 내렸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투자한 지금 주주 환원책이 공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현금 배당을 늘린다든지 기업들은 탄탄한데 자본 효율화 정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발표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엉덩이가 무거워하는 주식들까지도 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꽤나 파괴력이 있는 것 같다.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몸도 괜찮으세요? 아, 네, 덕분에 네. 많이 좋습니다. 최근에 감기가 너무 유행해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도 목 목소리가 감기가- 좀 네, 좀 갔는데 나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심하셔야죠. 네. 네. 자, 대표님하고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시장 보면 불안한 거 대비 지수는 뭐 탄탄하게 잘 간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서 디폴트까지 사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6월 네, 1일이라는 엑스데이트까지. 네,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슈 자체는 부채 한도 이슈가 맞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 봐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과거 사례에서는 뭐 그렇게 파국적인 결과는 사실은 확률이 낮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타고서 의심의 벽을 타고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인데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를 만한 환경이 그러면은 조성이 네. 왜 되었느냐라고 네. 했었을 때에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던 것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게 다방면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매달 나오는 그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사실은 그게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포지션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지난 SVB 사태 이후로 보게 되면 현금 비중은 늘었었고 미국 주식에 대한 오버웨이트는 줄고 근데 채권에 대한 오버웨이트 비중은 거의 뭐 금융위기 이후 제일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안 좋게 보는 비중이 더 늘어났었던.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그 헤지펀드들 포지션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도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순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제 롱하고 숏하고 해서 네팅 해가지고서 순 포지션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에퀴티 헤지펀드 자료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것도 아주 이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최악의 일들은 발생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오히려 점점점 여기서 일정 부분 상환이라든지요, 뭐 공매도의 상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지션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는 부정적인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사실 별다른 큰 호재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상황일 때는 저는 보면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수급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게 가장 요즘 시장에는 영향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매도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매수가 들어왔지만 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뭐 소형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네. 혹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리츠 이런 데에서도 반등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사실 가장 피하고 싶어하던 포지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공매도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금리가 올라가거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이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지 않겠느냐였었는데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호재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상승이 나타나고 뭐 그 상승폭이 두 자릿대가 막 연이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 수급적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일 약한 쪽에서도 지금 수급이 조금 돌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지수 오른 걸 보면 대부분의 그 포션을 계산해 보면 빅테크 오른 게 대부분 끌고 있어서 빅테크만 오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뉴스에도 보면 소형은행 그건 뭐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게 제일 진짜 지금 따끈따끈한 네, 네. 힘든데 이것도 올랐더라고요. 지금 3주 만에 맞습니다. 최고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묘한 심리입니다. 사실 빅테크가 오르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따로 러셀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실제로도 이제 어떤 포지션을 구축했느냐에 네.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붐비는 포지션으로 빅테크는 롱 포지션이고 미국의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는 쇼 포지션. 네. 그렇죠. 이게 1등, 2등으로 이렇게 네, 돼 네.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자체가 이제 좀 지금 약한 고리로 우리가 네. 생각하고 있는 곳들, 네. 그러니까 은행 사태라든지요, 아니면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쪽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지기 싫다라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네. 근데 항상 주식시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 펀더멘탈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예, 거기서 네. 괴리가 발생을 해버리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소형주 쪽에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소형주에 많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요즘 저번에 파월이 며칠 전이었죠. 파월은 굉장히 뭐랄까요, 완화적으로 얘기하고 네. 나머지 모든 분들은 대부분 또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좀 그러네요. 연준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5월 FOMC 회의가 딱 나왔을 때 네.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2006년을 떠올리셨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하고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거였죠? 2006년이? 네, 2006년 당시에 성명서에서 문구들이 계속 변화를 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올려 나갈 때에는 계속 올릴 거야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네. 있었고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거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게 ongoing increase라는 네.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런 게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게 네. 2006년에 들어가 있었다가 네. 그다음 흔히 말하는 이제 최종 금리 네. 수준으로 가까워 오니까는 그 표현이 좀 변화를 했거든요. 네. 뭐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지금 네. 보면 some additional 뭐 policy firming이라는 네.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거의 같은 표현으로 네. 이게 바뀌었었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뭐 예상하기로는 이런 표현으로 문구가 다 시작을 했다가 네. 그 뒤에는 추가적인 인상 자체에 대해서 표현 이 문장이 통째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의 금리 정책의 정도 범위에 대해서는으로 문장이 바뀌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그렇게 문장을 바꾼 이후로는 금리를 인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상을 할 때 예, 그렇게 표현을 예, 바꿨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시기다 보니까는 2006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회의가 끝나고 그 직후에는 6월 달에 대해 가지고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0% 중반 후반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동결 확률이 60%대로 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어라는 것으로 지금 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네. 분위기를 바꾸게 된 배경에는 연준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나와가지고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파월하고 아주 일부의 비둘기를 네. 제외하면 다들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2006년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지금이 마지막으로 인플레 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기 과열을 우려를 했겠죠. 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이야 그래도 말을 하면 좀 먹힙니다. 근데 정말로 만약에 6월에서 동결을 하고 지금 수위로 발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욕이나 먹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안 먹히거든요, 예, 이제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소위 말해 말발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직전까지가 최근에 또 뭐 그런 기대 인플레 같은 것들은 살짝 반등한 거는 연준 입장에선 그런 거는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 회의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서 어쨌든 인플레가 이번에 워낙 문제가 됐으니까는 그거를 최대한 더 잡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저는 지금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다이고 이게 2006년하고 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 2006년 당시에도 그 같은 표현이 나오고 그 이후 회의부터는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회의에 대해서 금리 인상 확률을 6분의 5로 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상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동결로 갔었던 겁니다. 네. 근데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동결을 하고 나서는 매파적 발언들이 줄어드나요, 보통은? 하고 나서는 네. 사실은 매파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먹히지가 신경을 안 않고요. 쓴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동결은 된 것이고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또 지금 부담스러운 거는 더 높게 인상할 거야라고 보는 것도 다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연내 인하를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 그 심리도 조금 꺾고 나서 좀 정책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마음이지 않을까 이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명서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도 상당히 중요도가 있다. 이고 마지막으로는 6월 FOMC 회의 전날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작년에 기저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네. 5월, 6월치는 좀 빠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4.1% 전년 동기 대비 4.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떨어지네요, 이제. 네, 네. 그전에는 5%, 4.9% 이렇게 네. 왔었잖아요. 그러고 그 정도 페이스로 또 가게 되면 6월달 물가 지표가 나올 때는 3% 내외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올리기 어렵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동결을 하고서 그럼에도 우리는 더 올릴 수 있다. 이번 인상 사이클 끝난 게 아니다. 마치 한국은행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가기에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만일에 동결을 했어요. 네. 동결을 하고 뭐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든 간에 동결을 해놓고 한 번 쉬었다가 다음에 올리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진짜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야 이거 폴스는 그냥 뭐라 그래요? 잠깐 쉬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본들 시장에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같이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그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이제 동결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결의 확률이 훨씬 큰데 훨씬 크죠 지금도요. 예, 어쨌든 그 이제 우려감이 있으니까는 네. 조심은 하자. 네. 그런 정도의 프라이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2년물이 많이 오르면서 6월 달에는 동결을 하지만 연내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거는 아니라는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이제는 연말에 4.75, 그건 뭐 4.5 이하로도 봤던 건데 내년도 3까지 봤던 게 한 3.5까지도 지금 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인하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과거에 평균적으로는 네. 어떠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1990년대 이후부터로 평균을 보게 되면 네. 마지막으로 인상을 하고 최초로 인하를 하게 되는 시점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5월달이 마지막 인상이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도 뭐 3월 정도 회의가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준에서도 몇몇 위원들이 나와서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에 그냥 과거 사례 평균에 대입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보는 뭐 그거보다 무조건 빨리 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네. 90년 이후부터는 좀 시차가 있었고요. 네. 그전 사례들까지 가지고 와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그 다 해보면 한 9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앞선 사례까지 하면 7개월까지도 평균이 나오게 만일에 되는데요. 6월에 동결하면 이제 5월부터 세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5월부터 세면 11월이면 6개월이네요. 연말 연초쯤 네, 그래서 되겠네요. 이제 또 그래서 시장이 일견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네. 거죠. 어떤 평균적인 자료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빠르면은 연말에 인하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과거의 연준의 평균적인 모습을 봐서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여전히 그래도 연말이 되면은 또 좀 그 베이스 효과 때문에 살짝 또 헤드라인은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심리를 계속 잡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가 굉장히 나쁘냐 내려야 될 정도로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런 긴급성도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인하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는 내년 내년이다. 1분기이지 않을까라고 네.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금년 11월에 한 표입니다. 저는 시장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내년까지 가면 너무 길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5%인데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또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6월 13, 14가 FOMC잖아요. 그럼 네, 그 네. 전에 뭐 바로 전날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말씀해 주셨고 어떤 것들도 확인해 볼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역시나 그 전에 네. 나오는 이제 그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네.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네. 결국에는 고용 시장 자체는 괜찮게 유지가 되면서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월간 고용 창출은 좋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제는요. 뭐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니까 그러면서 구인 데이터만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행되어 온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아마 연준은 제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꽤나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신용 경색이 결국은 나타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은행 사태가 어쨌든 큰 은행들의 문제는 일단 좀 잠잠해진 걸로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안도를 하고 있기는 하고 저도 사실 시스템 문제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여전히 소형은행들 중에서는 아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있는 곳들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다음 회의 때까지 뭔가 또 이슈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서 또 연준 입장에서는 표현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은행의 그런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 연준이 금리를 1회 혹은 2회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한 것과 거의 비견될 만한 그런 영향을 시장에 주었다라는 얘기들을 뭐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스트레스 문제 정도까지가 연준이 고려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QT는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만 근데 이 QT에 대해 가지고서도 예. 저는 오히려 금리보다도 네. QT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네. 될지에 대해서요. 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재무부에서는 이미 내년도부터는 재무부판 그 바이백 채권 바이백을 하기로 물론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근데 재무부판 채권 매입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QT의 반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무부판 Q이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걸 하는데 그렇죠. 연준에서는 QT를 그대로 금액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게 그냥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하면 본인들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상하죠. 그냥 딱 봤을 땐 이상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예, 밟으면서 얘기를 하는 네. 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QT를 지금 금액으로 할 것이냐, QT의 테이퍼링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서 논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점에서는 일부 변화가 오히려 금리 정책보다도 그쪽이 변화가 더 나타날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QT를 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 많이 있었나요? 실제 지난 이제 2018년, 19년도에 보시게 네, 되면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 12월에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QT 금액을 줄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뭐 10% 이상으로 오버나잇이 네. 치솟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 QT가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연준은 늘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요 QEQT는 본인들도 검증이 잘 안 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트라이얼 앤 에러를 실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다가 뭔가 진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 즉시 종료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단기 자금 시장의 혼란이었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일단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얘기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해보면 아까 그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의심의 벽을 타고도 계속 이렇게 오른다. 그렇게 호재는 사실 딱히 없는데 그렇다면 네네. 이걸 너무나 무난하게 해결될 걸 오히려 선반영해서 주가가 너무 먼저 끌어당겨진 건 아닌가, 올려진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 주신 네. 대로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지금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제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인 게 네. 하나는 그런 좀 정치성 이벤트, 뭐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일 수도 네. 있고 전쟁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채 한도 협상일 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아주 굵직한 부분은 그래서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기업 실적에 맞닿아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 정치적인 거나 혹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에만 포커스해서 보시면은 사실은 아직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선반영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진짜 침체로 가느냐, 기업 이익은 괜찮을까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업 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이익 추정치에 추이하고 주가하고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선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나눠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고, 결국 이게 믹스돼 가지고서 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괜찮았었다라는 것이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게 좀 많이 나왔다여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번에 최근의 반등은 제 생각에는 좀 탄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수급적으로 좀 그 부정적인 수급을 돌리게 만들 정도의 그런 요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국내 시장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코스피 그림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6일밖에 안 봤지만 0.04, 0.58, 0.83, 0.89, 0.76, 0.41 지금 며칠째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쭉 네. 오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한 2,480에서 지금 뭐 아주 가뿐하게 거의 100포인트 가량 올랐고, 사실 어제 미국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면 뭐 엄청 튼튼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는 예. 결국에는 경기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한국의 이익 추정치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거의 뭐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에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때의 그 속도하고 비견될 정도로 지금 네. 추정치 상향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실적이 반등을 할 주식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쪽에 대한 매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수출이라든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상승이 결국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그 동반이 지금은 뭐 사실은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반도체 가격도 스팟 가격은 계속해서 약세이고. 그게 조금 오르지 않았나요? 아니요. 잠깐 반짝하고 다시 또, 내렸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수출도 뭐 데이터가 예. 마이너스 16, 17%에서 마이너스 10% 초반으로 예. 반등을 했지만은 그걸 뭐 가지고서 그렇죠. 네, 대단히 뭐라 예, 하기는 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하실 때는 2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동안에는 지금과 같이 데이터가 뭐 좀 미적지근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 속에서도 시장이 너무 선반영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익 추정치나 모든 거에 이미 2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가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숫자들이 만약에 3분기에도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가정은 하반기에는 반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가정 하에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기가 되었는데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추정치가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2분기에는 면제부를 받았다. 그런데 3분기에는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지금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된다. 다만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좀 무난하게 그런 쪽으로, 그래도 저는 이제 여름부터는 해가지고서 실적 장치로 갈 것으로 보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 현실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끝자락이지 않을까. 네, 반등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익 추정치가 좀 사양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발표 같은 게 나나요? 어떤 식이죠? 네, 뭐 이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네. 추정치의 합산이 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게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네. 보통은 한국의 기업들은 어닝 쇼크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히려 낸 데들이 네. 더 많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발표 이후에 요거를 좀 올려나가는 모습이 최근에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모아서 무슨 발표를 하고 그러진 않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추정치 예. 합산을 저희가 예. 계속 확인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거를 근데 최근에 발표합니다. 확실히 오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아시아 시장 전반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중국은 조금 약세인데 우리랑 일본, 특히 일본도 굉장히 최근에 네,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좀 다른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히 정책의 효과가 큽니다. 네. 어떤 거냐 하면은 지난달 초에 일본 거래소에서 네. 왜 일본의 주식들은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저 PBR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PBR이 미국은 뭐 4배가 넘어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뭐 양시장이 니케이는 한 1.7배, 토픽스는 한 1.4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한 40%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소에서 청산가치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가 있는지를 소명을 하라라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투자한 그 상사들도 지금 주주 환원책이 공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현금 배당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는 기업들은 탄탄한데 자본 효율화 정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발표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업계, 동종 업계에 있거나 비슷한 상황의 기업도 발표를 할 거란 기대가 생겨나면서 여기저기서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뭐 그런 좀 정말 엉덩이가 무거워하는 주식들까지도 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꽤나 그 파괴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생각이 정책이 들고요.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효과를 발휘했다 이게 했나 지난달 봐요. 초에 이제 거래소에서 도쿄 거래소에서 얘기를 지난달 했고요. 4월 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 기업들의 실제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네. 이게 최근에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결과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네, 근데 한국도 이 점은 좀 이건 스터디를 뭐 할 만합니다. 봐야죠. 한국은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낮습니다. 예. 시장 PBR 자체가 예.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일본보다도 더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떤 영향을 그러면 미치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일본 보시게 되면은 일본의 그 이제 결국에는 일본이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QQE를 하면서 주식을 많이 직접적으로 뭐 일본은행이나 이런 데서 샀는데 결국 일본 시장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데들이 일본이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일본인들의 노후 자금이나 정부 쪽에 관련된 자금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국민연금 고갈이나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자본 정책이 깔려 가지고서 토탈 리턴이 장기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좋은 거는 국민연금부터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정말 생각해 볼 그게 있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대표님 한번 그 시간을 따로 내셔가지고 저희가 네. 일본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네, 보니까 네. 어제 좀 꺾였습니다만 맞아요. 네. 굉장히 흐름이 좀 그렇죠. 좋았잖아요. 무슨 뭐 네. 몇 년 만에 제일 높다고도 그러고 우리 일본 얘기 너무 모르는데 한번 네, 시간 좀 알겠습니다. 잡아가지고 네, 일본 네.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자세한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